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지난 주말 카타르에는 붉은 물결이 넘실댔는데 오늘 우리 시장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파란 물결들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빨간 불빛들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약 관련주들 그래도 좀 빨간 불빛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전라남도 등지에서 이 고병원성 AI 확산 소식 등으로 제약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팜스토리 6개 관련주나 신라 SG, 한성기업 등 수산 테마도 반사수의 기대감 속에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T팜 2%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고요. 휴젤은 4%대, 또 케어제는 7%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전반적으로 좀 파란 불빛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는 게 오늘 시장 상황인데요. 특히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인터넷 대표주들은 강세인데요. 네이버가 오늘 4%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형 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카카오도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4%대, 카카오가 2%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서비스 내에서도 지금 주가는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게임 대표주는 오늘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금 이 화면상에서 크래프톤 거의 8%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크래프톤, 지금 미국 소재 자회사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스튜디오가 개발한 호러게임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지난 2일 출시가 됐지만 신작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시 효과를 보통은 좀 보게 되기 마련인데 골드만삭스가 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린다라면서 크래프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 여파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크래프톤 지금 현재는 또 8%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크래프톤과 함께 NC소프트 또 넷마블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짚어보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좋을까요? 오늘도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알아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극과 극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참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파란 물결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업종별로는 또 엇갈리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 하락하고 있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강세 업종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면세점 관련주들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면세점 관련주들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화장품 역시 중국 기대감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분야겠죠. 화장품 관련주들도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과 함께 주류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장 약세 업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대표주들,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중국 기업들에 좀 밀리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 2%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보험 관련주들의 약세도 잡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자동차주도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동차 대표주 1%대 약세입니다. 네, 오늘 시장 상승하고 있는 업종, 하락하고 있는 업종 일단 화면을 통해서 먼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면세점 관련주나 화장품 관련주들 강세, 좀 뚜렷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면세점 관련주들이 오늘 강하게 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면세점에 대한 저희가 투자 전략 좀 더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오늘장 면세점주들의 이 강세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가장 큰 게 이제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 대책이 완화된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아마 가장 크게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지난 주서부터 이제 계속 코로나 방역 완화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백지 이제 시위라고 그래서 하얀 A4 용지를 들고 이제 코로나 방역 완화를 이제 요청하는 그런 이제 시위가 확산이 되면서 중국 정부 당국에서도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코로나 방역을 상당 부분 지금 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난 30일 날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좌담회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기존과는 좀 다른 그런 방역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에 대한 PCR 검사가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방역할 때 중국 같은 경우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 발생을 하면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동네 전체를 다 봉쇄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주지만 봉쇄하는, 그러니까 확진자가 발생한 그 집만 봉쇄하는 형태로 지금 대폭 완화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이제 이런 코로나 방역 정책이 완화가 되고 아니면 이에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돼서 다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고요. 대표적으로 면세점도 그렇고요. 아니면 여행 관련주, 그다음에 LCC, 화장품 이런 대부분의 이런 이제 소비재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시장이 다시 좀 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중국 정부도 좀 놀랐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당일이다 하면 다들 인민들이 하나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그렇죠. 있었는데 자, 그런데 어쨌거나 오늘은 좀 오른세를 보여주긴 합니다만 사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좀 완화가 될 거다. 아니다. 중국 정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데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앞으로의 상승 여력 자체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상승 여력은 그 코로나 확진자가 중국 내에서 얼마만큼 늘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방역에 대한 일단 일반적인 국민들의 불만사항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방역 완화를 지금 전격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이렇게 이제 전격적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방역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좀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그 백신의 이제 접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백신이 뭐 mRNA 계열의 백신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코로나 그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연령층에서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백신 접종이 이제 낮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중국 내에 뭐 의료 시설에 만약 그 상황도 그렇게 뭐 녹록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같이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를 할 경우에 뭐 그거에 따른 사망자 수도 급증을 할 가능성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코로나 확진자 수 그리고 코로나에 따른 사망자 수가 어떻게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 길게 물론 이제 긴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미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급등락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투자에 유의하시는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급등락 가능성 저희가 기억을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개별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면세점 관련주들 뭐 줄줄이 다 빨간 불빛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신세계가 오늘 5%대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세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주가가 눌려있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장중에는 지금 뭐 6%대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던 상황이었는데 앞으로의 신세계의 주가 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신세계 사실 좀 지금 주가가 좀 저점을 이제는 좀 확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소비 관련주들은 뭐 지금 계속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죠. 계속 뭐 리오프닝 관련된 그런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갖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증가폭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글로벌 이제 경기 침체를 비롯해서 국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자산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소비가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 관련된 업종들에 대해서 최근에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리오프닝이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면세점 관련된 사업 부분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세계도 뭐 주가 밸류상으로는 그렇게 높은 가격은 때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투자에 유의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돼서 좀 더 그 상황이 완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면세점 관련된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한 5% 넘는 6% 가까운 이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급등에 따라서 뭐 한번 눌리는 그런 이제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눌렸을 때는 아마 저점 매수 차원에서 뭐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는 접근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열어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면세점주 내에서 신세계를 한번 둘러봤었고요. 오늘 거의 지금 면세점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은 거의 다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뭐 현대백화점이나 지금 HDC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주 내에서 그렇게까지 강한 상승폭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나타나는 듯한 모습인데 현대백화점 주가도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85%가량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지금 현재 61,3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백화점도 올 들어서 계속해서 좀 주가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한 10월부터 해서는 조금 저점을 확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대표님 현대백화점 주가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현대백화점 주가는 이제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많이 내려와서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백화점 실적이 조금씩 이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특히 그 기관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10거래일 연속 지금 현대백화점의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는 걸로 봐서는 일단 기관 수급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4분기 이후에 관련된 이제 뭐 연말 이제 연초 이제 뭐 쇼핑, 그러니까 연말 연초다 보니까 이제 선물 관련된 그런 이제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옆으로 지금 5만 원 지난
8월 이후에 계속 이제 5만 원 전, 그러니까 5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이런 이제 박스권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간 조정 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 관련된 힘이 이제 좀 능축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나 아니면 국내 경기 둔화 가능성 때문에 향후에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이 주가 변동성은 늘 언제나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뭐 면세점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의 개화 기대감으로 여태까지 좀 닫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품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오늘 화장품주들도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토니모리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토니모리 오늘 지금 6%대, 지금 현재 6%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니모리 장중 12%가량 상승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 현재는 상승폭이 좀 많이 깎여 나간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좀 높은 상승률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 특히나 이 중저가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중국과의 통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좀 많이 내려왔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화장품주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토니모리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토니모리, 네. 앞으로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은 뭐 중저가 브랜드 이제 화장품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 화장품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열리면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과거에 이제 코로나 이전의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 2000년 전후서부터 해서 중국의 화장품 관련된 기술이 상당 부분 이제 국내 기업을 추월하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중저가 부분에서는 중국 국내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 수준 이상의 지금 제품 품질을 갖추고 있고요. 가격대는 국내 제품 가격보다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의 이제 MZ 세대의 애국 소비 열풍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중저가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의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돼서 뭐 화장품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열리면 화장품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화장품 시장 내가 양극화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 브랜드의 제품군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고가 브랜드에 대한 부분은 메리트는 이제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이제 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국내 제품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상당히적으로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가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해외 브랜드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해외 프랑스나 아니면 일본 관련된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브랜드의 입지가 과거만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국내에서 뭐 훌을 생산하고 있는 NGG 생활건강이나 아니면 설화수를 생산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정도가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그나마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외에 뭐 한국콜마나 코스메틱 같은 이렇게 화장품 원재료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을 중심으로는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형주 쪽으로는 여전히 투자를 하실 땐 좀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제는 뭐 중국 시장 이퀄 한국 화장품 선호도 높은 곳 이런 식으로 등식을 만들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경계심 조금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특히 11월에 외국인 매수세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죠. 그런데 12월 들어서는 지금 움직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도 시장에서 물량 던지고 있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오늘 뭐 단기적으로 그치는 건지 아니면 흐름이 바뀐 건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이 큰 폭의 하락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그동안 이제 상승에 따른 그런 어떻게 보면 조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이렇게 현재 나쁜 그런 소식은 없고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소식이 더 많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행가의 이제 합작 그 생산 시설을 투자 금액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생산 시설을 좀 더 키우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할 만큼 미국 내에서의 그런 이제 국내 3사에 대한 그 시설 투자는 좀 더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IRA 법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내년부터 이런 완성차 업체에 대한 그런 시장 확대 가능성은 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미국 10월 달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의 그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이제 쓸어 담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10월 이후에 1조 4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뭐 그동안 이제 주가도 한 37% 동안 뭐 지난주까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1조 1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주가가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31%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일 만큼 어떻게 보면 단기간 급등을 했었던 것도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이런 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차이나 런에 따른 이제 중국에서의 자금 이탈 관련된 이제 그 자금들이 그 일부가 이제 국내로 이제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국내 대표주 중심으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상당히 판매량이 좋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글로벌 2위, 그다음에 SK온 같은 경우도 글로벌 5위, 그다음에 삼성 SDI도 글로벌 6위에 이제 생산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하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연일 오름세를 보여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 조정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락세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상승 업종, 하락 업종 모두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지금 임순재 대표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지금 이 순간 대표님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호텔 신라가 아마 제일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하시다라기보다는 일단 조금 눌릴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은 뭐 소폭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은 이제 41% 정도 증가한 1조 3,600억을 기록을 했고요. 뭐 영업이익도 266억으로 2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뭐 호텔 부분은 이제 높은 성장세를 보였는데 면세점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뭐 일단 영업이익 측면에서 증가세가 좀 둔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그 3분기에 이제 면세점 관련된 이제 마케팅 비용이 좀 급증을 한 그런 상황이 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이제 보따리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따이공 관련된 수수료가 좀 증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면세점 부분에서만 영업이익이 97% 정도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이 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면세점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가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는 뭐 중국의 이제 따이궁 관련돼서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뭐 따이궁 쪽으로 해서 이제 수수료, 그러니까 리턴 수수료 같은 걸 지금까지 지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면세점 관련돼서 뭐 이런 수수료 지급이 뭐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관련된 실적들이 증가세가 뭐 확연히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국내 여행객들의 해외 여행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금일 뭐 인터파크 뭐 자료에서 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뭐 지난 그 11월 달 해외 여행 패키지 그 예약 건수가 코로나 이전 이제 2019년 11월 예약 건수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해외 여행객 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해외 여행객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해외 나갈 때 다 이제 면세점에 대한 한 번씩 이제 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면세점 관련된 수요가 지금보다도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방학에 맞추어서 이제 또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의 실적도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이에 따라서 뭐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한 8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4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이제 18,000주 정도 매수를 할 만큼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뭐 지금 8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보다 조금 소폭 이제 조정을 받는 7만 7천 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9만 원, 손절은 6만 7천 원에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호텔신라 연일 6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양봉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추격 매수하시라라는 차원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던 게 아니라 앞으로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다가 매수 가격대 한 7만 7천 원 즈음에서 좀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선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상승 업종, 하락 업종, 또 지금 주목하면 좋을 종목까지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슬슬 내일장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는 시간이죠. 그 고민 지금 이 시간 내일런 통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일런은 S인베스팅 코리아 황호준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앞서서는 저희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는 내일 시초가 과연 어떤 식으로 저희가 준비하면 좋을지 슬슬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공략하면 좋을 업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연일 계속해서 미래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증강현실이 뽑혔습니다. 자,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으로 지금 증강현실이 뽑혔습니다. 과거 기대감에 비해서는 좀 다소 주춤했던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인데 최근 들어서 뭐 XR이나 AR 계속해서 좀 오름세가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왜 다시 증강현실 주목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연구원님께서는 증강현실 섹터가 내일장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한 배경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규모 면에서 가장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많이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가상현실 VR이죠. 그리고 증강현실 AR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 규모가 오는 2030년 1조 5천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1,810조 원 규모가 도달할 것이라는 게 전망이 업계의 지배적인 관점인데요. VR과 AR, 이 두 개 시장이 상당수가 겹치는 메타버스 산업도 동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VR, AR 시장 규모가 2030년도에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 총생산은 GDP의 1.8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약 2,3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죠. 그리고 가장 큰 VR, AR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이 미국은 VR과 AR 산업을 토대로 5,370억 원 달러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230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컨텐츠 사업이 국가의 핵심 수출 사업인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중요하게 봐야 할 전략 자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성장성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일자리를 벌써 좀 많이 창출할 거라고 기대가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정말 지금 주목해야 될 이유는 충분한 것 같은데요. 다만 여태까지 계속해서 좀 오름세가 많이 붙었던 상황이라서 좀 더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사실 지금 증강현실 관련주들 지난주부터였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희가 방송에서도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많이 거론이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좀 이 증강현실 관련주들 전반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뉴스화가 시작한 거를 여러분들께서 참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이버와 그리고 SK텔레콤이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대규모 이용자 기반을 확보하는 데 성과를 내면서 미국의 메타를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외국 언론의 평가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 메타는 페이스북에서 사명까지 바꾼 뒤에 메타버스 신사업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벌이고 있지만은 사실 인지도나 수익 모델을 확보하는 데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 메타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구동할 수 있는 전용 헤드셋 퀘스트 시리즈와 그리고 가상현실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 등을 개발하는 데 어마무시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크 주커버그는 최근 1년 동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메타버스 관련 분야에 들인 연구 개발 비용만 무려 104억 달러인데요. 이는 한화로 약 13조 6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러나 막대한 투자에 비해서 성과는 상당히 부진하다는 게 지금 평가입니다. 메타의 호라이즌 월드 플랫폼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9월 기준으로 20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네이버 제페토 플랫폼의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수는 약 3억 건. 그리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2천만 명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는 메타 호라이즌 월드의 약 100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제페토 이용자 가운데 한국인의 비중은 약 5%에 불과하는데 이는 네이버가 제페토 플랫폼의 글로벌 출시 확대에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말에 반증이 되겠죠. 또한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렌드 역시 1280만 건의 다운로드, 260만 명의 월간 활성자 이용 숫자를 기록하게 되면서 메타를 지금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 메타가 보유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 등 이 플랫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모두 30억 명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이 네이버와 SK텔레콤의 플랫폼 및 이용자 서비스 숫자를 압도하는 수치죠. 그러나 메타가 정작 핵심 신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메타버스에서는 네이버, SK텔레콤보다 훨씬 부진한 성과를 내면서 아주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제페토 플랫폼으로 외부 협력업체 행사나 마케팅 등을 진행을 하면서 수익원을 확보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이용자들이 가상 공간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는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나이키, 그리고 구찌, 랄프로렌, 불가리 같은 대기업들도 이 제페토 플랫폼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거나 가상의 물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텔레콤은 이프렌드 플랫폼을 통해서 K-팝 행사를 개최하는 등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요. 대학교와 협력을 해서 디지털 캠퍼스를 메타버스 공간에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처럼 국내의 VR 그리고 AR, 증강현실의 기술력은 이용자 숫자와 선도기업인 메타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수익성과 수익에 가장 크게 직결되는 활성 이용자 숫자가 상당히 강한 만큼 앞으로의 성장도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제가 체감하지 못했을 뿐이지 지금 생각 외로 이용자를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앞으로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하면 좋을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알체라가 뽑혔습니다. 알체라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장중에 좀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지난 금요일과는 다르게 장중 변동성이 좀 있는 편입니다. 계속해서 좀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0.13% 내린 7,82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알체라가 뽑혔습니다. 자, 알체라 지난 금요일에도 이미 한번 급등세를 보인 이후에 아마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알체라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아 있길래 지금 주목하면 좋을 종목으로 뽑아주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유부터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알테라는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의 제페토의 개발에 함께한 기업인데요. 이 본디 알테라는 AI 안면인식 사업과 이상 상황 감지 사업 및 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테마가 이슈가 된 이유는 네이버 스노우와 조인트 벤처인 플레이 에이스를 설립하게 되면서 메타버스 관련 기업으로 묶이게 되었죠. 이 플레이스 A에서 보유한 AI 기반 실시간 전신인식 기술이 이 네이버 Z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 탑재가 되면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일전에도 이러한 이슈로 상승이 나왔던 이력이 있었지만 알체라 측에서는 지난 21년 7월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메타버스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여 주가가 고점 대비 엄청난 하락세를 기록한 적이 있지만은 이 알체라에서 개발 중인 전신인식 기술은 향후 증강현실 업계에서는 꼭 필요로 한 필수 기술이기에 오히려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알체라와 네이버와의 관계가 상당히 눈에 띄는 포인트인데요. 이 네이버는 자회사인 스노우를 통해서 16년도 알체라에 투자를 해 현재 15.39%의 지분을 들고 있는 대주주임은 변함없는 사실이며 향후 미래 먹거리인 VR, AR 증강현실은 꾸준하게 성장하게 될 전망이니 이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투자분들께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알체라는 종목은 지난번 상승이 이어지고 나서 상당 기간 아주 장시간의 시간적 조정 그리고 가격적 조정도 나와 있고 그리고 최저점을 지난 무중과 유중을 통해서 다져놓은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지금 진입을 하셔도 좋을 타점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이 종목의 특성상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포트에 담아두시면 좋을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체라 지난 11월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소식이 차례로 전해졌었는데 자, 일단은 지금 뭐 장기적으로 주목해보면 좋을 상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전략일 텐데요. 알체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가격 전략 세우시는 게 좋을까요? 네, 매수가로는 8,000원 미만, 내일 시초가가 아마 이 아래로 상승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아래에서는 진입한다고 좋게 보고 있고요. 손절가로는 7,3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가 1차 목표가로는 8,500원을 드리고 2차 목표가로는 9,400원을 드리게 되는데 이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의 갭이 조금 큰 이유는 이 알체라는 종목의 특성상 장대 양봉과 음봉이 상당히 자주 출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짧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8,500원을 목표가로 잡으시고 스윙이 조금 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9,400원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묵직하게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체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시는지에 따라서 목표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시겠다라고 한다면 1차적인 목표가 8,500원 선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장기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9,400원 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 대응이 제일 중요하겠죠. 손절가 7,300원 선 제시받았습니다. 자,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알체라 소개받았습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팅코리아 황호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장 마감까지 4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59% 내린 2,420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루 동안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예상보다 강한 고용 시장을 확인하면서 금리 인상 지속에 대한 우려가 짙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혼조세를 보이다가 오전 11시 이후로는 하락으로 방향을 굳히고 계속해서 낙폭 확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에 이 낙폭 다소 좀 만회를 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뚜렷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금융투자의 사자세 속에서 매도를 오가면서 매매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매도 쪽으로 방향을 굳힌 듯한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대거 물량 쏟아내고 있는데요. 외국인 제조업 대형주 위주로 현재 3,148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시총 상위주들 주르륵 미끄러졌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반도체 대표주가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2차 전지주의 낙폭이 훨씬 더 큽니다. LG에너지솔루션 현재 3%대 하락하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낙폭이 큰데요. 증권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년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내놓고 있지만 주가는 사흘째 하락합니다. 오늘 4%대 약세입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대체로 하락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만 빨간 불빛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이버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으로 현재 3%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19만 2천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05% 오른 733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오전장에서 1% 가까이 상승폭을 확대하는 등 빨간불을 대체로 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오후 1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 전환하는 등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닮은 꼴인 모습인데요. 개인만이 뚜렷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694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은 장중 내내 매도 규모 키우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 200억 원대 매수세 보이기도 했던 기관은 물량 다시 내놓으면서 현재 매도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 가까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LNF는 6%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현재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4%대 하락하면서 12만 8,30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첨보는 1.7%대 약세입니다. 현재 23만 9,7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펄어비스, 오늘 게임주들은 좀 괜찮은 모습입니다. 펄어비스 2%대 오름세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좀 계속해서 움직임이 엇갈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둘 다 부진한 모습이었다라는 평가는 피해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해줄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36분까지 마무리를 할 거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가 대등대등합니다. 근데 개인들의 체감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는 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강하게 빠졌죠. 그리고 2차 전지의 저 흔들림은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고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은 일단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떨어진 종목들 보면 증권, 보험, 건설, 조선, 자동차, 2차 전지, 방산주, 원전 대막, 게임주, 영상 콘텐츠 등등 이런 종목들이 떨어졌는데 그동안에서 이쪽 저쪽에서 이제
재미를 봤던 사람들도 지금 얘기했던 섹터 속에서 있으면 오늘 상당히 체감이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섹터에서 1년 내내 버텼던 사람들, 증권주라든지 보험주라든지 건설주, 조선주, 자동차 1년 내내 아마 버텼다면은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테마도 마찬가지로 1년 내내 버텼다면 마이너스 50% 정도 돼 있을 텐데 마이너스 40%까지 줄어들었어도 아마 다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다시 50% 떨어지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지금은 매매하는 장으로는 분명히 좋은 장세입니다만 모든 종목들이 다 가지는 않아요. 최근에 제가 계속 지난주서부터 해서 중국 소비주 관련주 쪽, 이쪽에 대해서 점수를 좀 후하게 쳐줬는데 역시나 일단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쪽의 흐름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이면 약간의 차별화 느낌. 그러니까 순환매가 나와야 개인 투자자들이 흐름들이 좋아질 텐데, 왜냐면 많이 빠졌던 쪽에서 들어주면은 물려있는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또 기분도 좋아지고 할 텐데, 약간 그런 식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이게 모든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올라간 쪽들의 대부분은 중국 위드 코로나 이슈로 인한 리오프닝 관련주, 여행주, 항공주, 화장품, 카지노, 호텔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제약주 정도. 그래서 제약주 같은 경우도 이슈가 있어서 움직인 건데, 일단은 종목 두 개를 일단은 분석을 하면서 일단은 시장의 흐름은 계속 이런 차별화의 느낌으로 될 것 같다. 라는 얘기 정도만 간략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수를 원래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분석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거는 이따가 유튜브 소통방송 때나 아니면 수요일날 공개방송 때 그때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마주 두 개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는 아모레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에서도 아모레지를 분석을 해드렸는데 차트 모양이 강하고 괜찮아요.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지 둘 다 화장품 섹터에 일단은 시가총액이 제일 큰 종목들 중에 이제 그 LG 생활건강도 있고, 아모레지, 아모레 퍼시픽 이쪽 애들이 이제 그래도 시가총액 2단위가 넘어가는 쪽인데요. 일단은 화장품주들이 중국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한 완화 기대감으로, 그 다음에 제로 코로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얘도 아모레지와 똑같이 이제 그 화장품 관련주 쪽으로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얘네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넘어가지고 하는 흐름들은 좋기는 좋아요. 근데 지금 오늘 그러니까 수급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모레지라든지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기관이든 연기금이든 한쪽에서 강하게 사주니까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저쪽이 움직인다고 토니몰이라든지 코리아나라든지 이렇게 지금 많이 급등했던 쪽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팔거나 기타 범위에서 파는 얘네들은, 이런 쪽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지금 그 안에 섹터에서 급등한다고 쫓아 들어가서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흔들리듯이, 아니면은 지금 영상 콘텐츠 쪽에서도 지금 흔들림이 좀 나오죠. 오늘 위즈웍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7%, 6%씩 떨어지는 흐름들이 저쪽에서 이제 화장품 쪽에서 조만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안전하게 아모레지라처럼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거나 기관들이 사거나 뭔가 수급이 계속 저렇게 들어오는 쪽에 있었다면 흔들림이 작거나 계속 우상방으로 차근차근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닌 애들은 흔들림이 나올 수 있는 차별화장 흐름이든 아니면은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박스권이 됐든 어쨌든 많이 올라간 쪽에서 수급이 꼬이기 시작하게 되면 흔들림도 심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지금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코로나 완화 조치로 인해 가지고 면세점, 그 다음에 여행주, 그다음에 카지노 이런 쪽들, 항공주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들로 순환하고 있으니까 아직 좀 덜 올라갔거나 수급이 더 좋은 쪽으로 교체 매매 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대한유팜입니다. 자, 오늘 급등을 했다가 쭉 흔들렸는데 이제 한 이쯤 되면은 이제 12월, 1월, 2월까지는 조리독감, 고병원성 AI가 이제 확산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릴 텐데, 일단 오늘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계속 뻗어가지는 않았고 몇몇 종목들이 움직이다 말았거든요. 대한유팜도 그렇고 수젠텍도 그렇고 관련주들이 있는데 지금 움직이는 흐름을 봐서는 이게 막
강하게 이쪽으로 계속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몇 번 들썩들썩 거린 다음에서 뭐 1월 달이나 뭐 2월 달 정도에서 아마 당은 뒤늦게 움직이거나 그럴 것 같아서 제약바이오는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급등할 때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는 파라다이스. 지난주에서 아침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자, 오늘도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파라다이스.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사주죠. 사모펀드도 오늘 31만 주 들어왔네요. 이 종목 지금 수익이 9.3%가 나 있는데 아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단단한 중국 소비주 관련주 쪽은 더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시장 점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75.2, 매수 포인트 80.5, 중국 소비주도 여전히 좋습니다. 순환매 노리시고요. 90점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수의 신한이었습니다. 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